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어, 그동안 설치했던 커터스2, 캐드 툴, 지금부터는 커터스 캐드 툴, 이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스를 사용한 실제 설계 예제와 사용법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에서는 오늘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할 텐데, 전체적인 강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커트스 툴에 대해서 실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설계하는 그러한 디자인 엔트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안에는 툴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엔트리, 그 다음에 컴파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커터스2 툴을 이미 인스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툴을 인스톨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살펴보면, 실제 다운로드 사이트가 엘트라컴에 여러분들이 가서 다운로드를 해도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실제 이제 인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운로드를 서치를 하다 보면 인텔에서 그 소프트웨어 센터, 다운로드 센터가 있어요. FPGA를 인텔에서도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살펴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앞서서 들어다가 보니까 실제 커터스가 19버전까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차원에서 다음 사이트에 가서 인텔의 다운로드 센터, FPGA 센터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운로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아래 장표는 실제 여러분들이 인텔의 다운로드 센터에 가서 설치하게 되는 버전 13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 자료에서 제공을 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라이센스는 license.dat 파일을 여러분들의 라이센스에다가 업로딩을 해주면 될 겁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게 되는 화면은 설치 후에 처음으로 인스톨을 하고 처음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커터스 실습에서 프로그램 다운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따라 하는 걸로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터스가 설치가 되었다면 아래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화면을 바라보게 될 텐데, 처음부터 해보죠. 커터스를 설치를 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다음과 같은 화면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커터스 소프트웨어에서 프로젝트 파일, Create New Project 파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젝트 파일을 열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폴더 아래에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하고 2020년
해서 그 트레이닝 하는 폴더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하고 강의를 하고 따라오는 동안 여러분들도 디지털 디자인 하고 슬래시하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이름 해서 가능한 이제 한글 말고 영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글이 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영문으로 폴드 그다음에 파일명을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계하는 그 디자인 폴더 탑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권장하고 있고, 오늘은 처음 이제 화면을 열었다 생각을 하면 create new project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new project 위즈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 네임을 그리고 디렉토리를 줘라. 그 다음에 탑 레벨의 디자인 엔티티 네임을 줘야만 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해줘라. 근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 라이브러리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저기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AND, OR, exclusive, flip-flop, memory, 기타 등등 기존 제공하는 프리미티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LPM 74 계열 시리즈에서부터 CPU 이러기까지 실제 밴드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이 제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디바이스에다가 어떻게 패밀리 할 것이냐, 디바이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설치하는 디바이스가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묻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디바이스를 여러분들 패밀리 4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여기서 EDA 툴이라 그러죠. EDA가 뭐냐면은 Electric Design Assistance 해서 보통 CAD 툴을 EDA 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읽어보고 귀찮은 경우에는 다음부터 보여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클릭을 해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고 초반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치한 엘트라 디자인 파일 밑에다가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명을 설치를 지정을 해주자는 거죠. 여기서 탐색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자인 폴더에 가면 아까 내가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디지털 디자인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예, 디지털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부분을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똑같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작업을 할 테니까 이게 다 상위 폴더 디렉토리가 됩니다. 이 자체가 프로젝트 네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텐데 트레이닝 2020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해서 여러분들하고 폴더 선택을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설계하게 될 폴더는 트레이닝 2020 2020년 1학기 이렇게 해서 넘버 1 하고, 프로젝트 네임을 이제 설정하게 되죠. 프로젝트 네임은 여러분들하고 뭐 실습하게 될 프로젝트 네임이니까 여기서 K exclusive or 2 다시 1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네임과 디자인 파일 네임이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 네임을 프로젝트에다 탑 폴더를 설정을 해주고, 저기 여러분 훈련 받을 그 폴더를 하나 설정해주고, 그 아래다가 오늘 연습할 그 디자인 파일 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뭐 오늘 연습이다. EX KEX1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파일 네임이 되죠. 그래서 finish 2010-1이 이미 있다. 아까 봤었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나는 덮어서 쓸 거다 하든가, 아니면은 2010 다시 넘버 2 기존이 있으니까 새로운 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inish를 하든가 next를 해도 되는데, next는 하면 아마 뭐 디바이스나 이런 걸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add file 해서 보면 파일 네임에 실제 여러분들이 작용하게 될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실제 기존 여러분들이 다른 디렉토리에 이미 라이브러리가 있거나 설계된 내용이 있다 할 때 이 부분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지는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줄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없으면 그냥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디바이스를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묻게 되죠. 여기서 디바이스 패밀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사이클론 2, 3, 그 다음에 4 중에 E 계열과 G 계열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E 계열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디지콤 툴에서 E 계열일 겁니다. 그래서 E 계열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기 패키지 타입에서 사용하게 될 디바이스에 대한 패키지가 어떤 형태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실제 아무런 거를 해도 되니까 any, 그 다음에 핀 카운트도 이미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면 여러분들 사용하게 될 실제 칩을 설정하게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칩이 아마 EP 패밀리 4 계열이고 CE6F17 6F 계열이니까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EF17 8 여기 있네요. 네. EPC4 EP 스타일 패밀리 4의 C6 F17 8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그 8, 이것은 실제 스피드예요. 스피드. 딜레이가 얼마나, 스위칭 타임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제 6나노세컨드, 7나노, 8나노세컨드 정도 되는 칩을 설정을 했고, 사용되는 볼테이지는 1.2V로 코어 볼테이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랩의 개수라고 그러죠. 랩의 개수가, 사용하는 셀 개수가 6,000개 정도, 6,000여 개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IOP는 180핀, 메모리는 이 정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L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클럭을 아마 여기서는 1메가를 제공을 하고 있을 텐데, 1MHz를 분주를 시켜서 사용을 해도 되고, 내부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로 PLL을, 페이저 락 루프죠. PLL을 사용을 해서 카운터 분주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클럭으로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엘트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글로벌 시그널이 있는데, 리셋이나 클럭이나 이네이블 이런 신호들은 실제 연결되는 핀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즉 팬아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잠시 들여다보면 팬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어떤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소자들의 인풋이 이렇게 있겠죠. 인풋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의 출력이 나타날 거예요. 출력이 나타나는데, 이 출력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다가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연결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클럭 같은 경우 분주가 됐어요. 클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이 안에 컴포넌트 엘리먼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개수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클락에 대해서 버퍼링 해주는 큰 시그널이 흘러가야 돼요. 즉 전류가 큰 신호, 이런 전류가 큰 신호가 넘어가는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팬아웃에서 설계가 가능한 팬아웃을 고려한 형태로 글로벌 클락을 사용한다. 글로벌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그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죠. 자,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서 글로벌 클럭 같은 경우 또는 리셋 이렇게 하는 시그널들이 리저베이션을 시키고 있어요. 내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고 넥스트 가면 실제 EDA 툴에서 세팅하고자 하는 어떤 옵셔널 부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팅해 준 부분들이 대충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멀 베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보드는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전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니시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설정이 되냐면 현재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한 트레이닝의 2020 넘버 2를 지금부터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설계한 실제 폴드를 바라보면 내가 설계를 여기다 하겠다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디지털 디자인 폴더 아래 여러분들이 2020년 넘버 2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정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설정하면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한테 example,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 네임을 KEX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네임에 뭐가 생기냐면 KEX1에 QPF라는 파일이 생겨요. 이게 프로젝트 커터스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여러분 미닝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QPF 파일이 프로젝트를 설정하면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을 설정을 해두면 그 내부에 QPF 파일이 생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것처럼 봅시다. 여기 디지털 디자인 파일 밑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2020 넘버 2 파일 밑에 연습하는 파일의 이름이 뭐죠? QPF 커터스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툴을 설치를 하고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커터스 2 아래와 같은 형태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설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세계를 이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디지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놀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들어다가 봅시다. 자, 방금 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뉴 프로젝트 위즈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설정하게 됐죠.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름을 주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폴드 이름을 주고 그게 처음으로 연습하고 있는 KEX1이라는 파일명을 주는 부분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시키고자 하는 파일명을 정해준다. 이제 나눠준 교재를 참고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준다.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적인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보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잘 되었으면 피니시.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초기 상태에 모든 것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디자인 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 설계에 대해서 입문을 하자, 다 들어가 보자, 새로운 신세계로 접목을 해보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시작을 하고 쭉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까지 오늘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엔트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있게 되겠죠. 어떤 설정을 하게 되고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커터스 툴을 먼저 펼치게 돼요. 펼치게 되면 그 안에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먼저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접근하게 될 스키매틱 베이스, 즉 AND OR 이런 디지털 스위치 심볼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보다도 조금 더 발전된 텍스트 베이스 해서 커터스에서 텍스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VHDL로 설계를 할 수 있다. 표준 언어라 그랬죠. VHD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면 텍스트 베이스에서는 .vhd 이렇게 파일이 생길 테고, 스키매틱 베이스에서는 BDF라는 파일이 생길 거예요. 자, 보면 디자인 엔트리 아래 스키매틱 디자인을 하게 되면 .bdf라는 파일이 스키매틱 베이스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베이스 VHDL로 하면 설계를 하면 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베이스로 하면 VHD 이런 형태의 파일이 생성된다 하는 걸 기본으로 알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 스키매틱 베이스로 설계를 하는 단계를 오늘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터스 창에서 여러분들이 창을 열고 New라는 거 클릭을 하게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New 안에서 실제 하나의 New 이렇게 창이 생기게 되죠. 창이 생기게 되면 이 창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블록 다이어그램 스키매틱 파일 이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되면 QDF 파일, 그다음에 VHDL 파일을 하게 되면은 .vhdl 파일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들어다가 봅시다. 자, 여기서 파일에 가서 초기 화면을 열고 파일에 가서 New라는 프로젝트를 열어요. 열면은 지금 보이는 것과 똑같은 형태, 이런 형태로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New Cutters 2 프로젝트 파일에서 보면은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스키매틱 파일 해서 BDF 파일이 생성될 수 있기도 하고, 텍스트 베이스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키매틱 베이스인 경우에는 텍스트 베이스인 경우로 설계를 했을 때는 텍스트 기반 설계를 하게 되면 VHDL 파일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블록 다이어그램 PDF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모는 종이가 생기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환경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모는 종이 상태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엘트라에서 이미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단 말이지.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메가 펑션, 아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이렇게 있어요. 프리미티브 안에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버퍼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일반적인 라직, P는 인풋, 아웃풋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 말 그대로 프리미티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죠. 라직을 보면은 뭐 AND, OR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중에서 뭐를 설계를 해볼 거냐면 익스클루시브 OR을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그러면 화면 우측에다가 익스클루시브 OR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OK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TTL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런 형태의 익스클루시브 OR 기능을 가지는 심볼 스위치가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제공해주는 엘트라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프리미티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가 펑션 이렇게 가보면 메가 펑션에서는 알트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형태의 아리스메틱 로직들, 보면 뭐 승상기나 더셈기나 뭐 메모리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맥스 플러스에서 제공해주는 다른 툴들이 또 제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면 엔드인지 오인지 몰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not 이렇게 쳐보면은 쳐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not buffer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다음에 뭐 메모리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메모리에다가 플립플롭 있을까? 플립플롭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없다. 그럼 플립플롭은 어디에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메모리나 이런 스토리지 쪽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메모리 스토리지에 가보니까 D 플립플롭 이런 게 있어요. 이네이블이 있는 플립플롭,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네이블이 있는 플립플롭,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모르겠지만 내가 설계한 유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툴스에 가보면 툴스 여기 상단에 있는 툴스에 가보면 옵션 아래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가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여기 라이선스 셋업이라는 게 옵션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라이선스 셋업에 가서 license.dat 파일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준 거를 여기다가 세팅해 줘도 라이센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툴스에 가서 옵션에 가보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보여주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보면은 똑같이 여기 라이센스 셋 여기서 다 볼 수 있죠. 라이브러리에 여러분들이 내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추가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스 파일을 있다. 그러면 소스 파일을 내가 전부 다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고 싶다. 설계한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엘트라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처럼 여러분이 설계한 내용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에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프리미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exclusive or를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exclusive or 심볼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exclusive 베타적인 논리를 설계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인풋과 아웃풋. 그럼 인풋, 아웃풋을 하는 방법이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인풋 이렇게 사용해서 적어봐. 인풋 하면 인풋 핀이 나온단 말이지. 인풋 핀이 나와요. 그럼 인풋 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연결을 해주고 쭉 당겨냅니다. 당겨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이어지. 와이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와이어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드상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흐르는 선이라고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와이어를 연결된 상태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핀을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카피를 해. 카피를 하고 놓으면 카피가 됩니다. 그럼 핀 네임이 1, 2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핀을 붙였다가 쭉 당깁니다. 당기면 와이어가 연결이 되죠. 마찬가지 이제 여기다가 아웃풋 연결을 해야 돼.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인풋과 아웃풋처럼 많이 사용하게 된 핀은 위에
핫바가 있어요. 키바가 있는데 input, output, bidirection. 그래서 아웃풋을 연결해 줍니다. 이번에는 아웃풋을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따라다니죠. 여러 군데 놓으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지우게 되죠. 위에 이제 와이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와이어 보면 꺾여 있는 와이어, 그 다음에 직선되는 와이어가 있고 굵은 선이 있죠. 그래서 단선으로 꺾여 있는 와이어 같은 경우는 선을 연결을 해서 쭉 끌어내리면 이렇게 선이 꺾인 선에서 갖는 선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주게 되죠. 이렇게 연결이 돼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 점뻑 정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서 딜리트 눌러주면 정리가 될 방법도 있고 와이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직선으로 연결할 경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굵은 선은 뭐냐면, 굵은 선은 한번 그어봅시다. 뭔가 이건 버스예요. 버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데이터 버스 라인을 연결을 할 때, 버스 선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단순한 형태의 하나의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심볼 로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여기 이름을 각각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K K input 1, K in 1으로 할까요? 길다, 그지? K in 1.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카피해서 이름을 같은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K in 2.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나는 K를 좋아합니다. K out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설계가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 2020 내가 하고자 하는 폴드 아래에 KEX1이라는 형태의 이제 테스트용을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example 1, example 2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설계를 하고 나면 뭐를 하게 되냐면, 여기에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젝트 파일에 가서 뭐를 하냐면은 현재 설계된 파일을 current 프로젝트 파일에 추가하겠다. add current file to project를 항상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항상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설계를 하고 저장을 먼저 해요. 파일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세이브를 하게 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서 add current file to project 이거를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현재 설계된 내용이 현재 프로젝트 설정한 그러한 2020에 다시 2020 빼기 2의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서 set as top level, 그러니까 지금 설계한 이 자체의 내용을 탑으로 일단은 인지하겠다. 컴포넌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설계하다 보면 위로 탑, 바텀 투 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한 것을 탑 디렉토리로 엔티티로 바라보겠다. 최상위로 바라보겠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컨트롤 쉬프트 J 이거를 사용을 하면 항상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J를 하고 컨트롤 K, 그럼 컴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 자체가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싱에 나가서 보면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보면 컨트롤 K, 이게 스타트 어널라이즈 신시사이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게 되고 이런 순서로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장을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죠? add current file, 프로젝트 파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set as top directory를 눌러줍니다.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장부터 먼저 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add current 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set top directory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주게 되겠죠. 설계를 다 한다면 뭐를 하느냐?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다 했으면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자, 설계된 내용들이 실제로 PDF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아까 디지털 디자인 파일 밑에 트레이닝 2020 2번지를 설정해줬죠. 프로젝트 파일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 여러분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example 1이야. KEX1, EX1이라는 부분에 PDF 파일이 형성이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 형성이 됐고 이 PDF 파일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이 KEX1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죠? 트레이닝 안에 KEX1이 타입이 되는 거죠. 타입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재 아까 세팅해 준 대로 QPF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QPF가 결국은 뭐가 되죠? 탑 디렉토리에 대한 프로젝트 네임이 되고 QPF가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했죠. QPF 커터스 프로젝트 파일 이 이름과 현재 설계한 내용 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이름과 이 파일 이름과 프로젝트 네임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설계하는 트레이닝 2020 2번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파일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이제 컴파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봅시다. 컴파일을 해보면 컴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프로세싱이 있지 않을까. 프로세싱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K 먼저 해주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컨트롤 K를 누르면 컴파일을 신세사이즈를 완료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컴파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설계된 심볼들이 스위치로 다 분해가 돼가지고 넷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넷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회로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되겠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설계된 내용을 컴파일된 폴더 디렉토리고 설계된 내용을 컴파일을 프로세싱해서 스타트에 가서 컨트롤 K를 눌러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컨트롤 A 스타트 컴파일레이션 이거를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KEX1은 컴파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컴파일을 돌아가면서 노에라 노워닝이 제일 좋은 거지. 사용한 PLL은 없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컨트롤 K만 누르면 전체적인 이제 신세사이즈만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컨트롤 L을 누르게 되면 워닝이 나오죠. 12개 워닝 사용하지 않는 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어쨌거나 워닝과 관계없어요. 에러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 에러 12개 워닝이 있다.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바로 보면 화살표가 있는 게 있어요. 스타트 컴파일레이션 요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널라이즈 여기 컨트롤 K에 해당되는 그게 되겠죠. 어널라이즈 하고 신세사이즈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컨트롤 K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L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세스에서 하키를 뭐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컨트롤 S 두 번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K 신세사이즈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해서 실제 여기서 에러 없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를 찾아보면 자,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파형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는 파일에 가서 잡아야 돼요. 파일에 가서 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새로운 폴더를 하나 열어. 그러면 판이 열리고 이 안에서 어떤 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디자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텍스트 파일을 할 거냐 VHD를 할 거냐 이렇게 이 안에 있어요. 메모리를 어떤 거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는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로직 어널라이즈 인터페이스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베리피케이션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others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리피케이션 즉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이 실제 잘 검증이 됐는지를 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University Program 파일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이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VWF라는 파일이 있죠. VWF. 이 파일이 뭐냐면 벡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주기 위한 인풋 벡터 웨이브폼이라는 형태의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게 됩니다. 즉 뭐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파일이 생긴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파일에 벡터 웨이브폼 파일, 이런 형태가 생긴다는 거죠. 벡터 웨이브폼 파일 생기는지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해보죠. OK 선택을 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아까 스키매틱 제품 설계를 할 때 모는 종이가 생겨서 그 안에다가 보드판에다가 각 로직을 세팅을 하고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한 것을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여는 거야. 스코프를 열고 실제 신호를 넣어주고 인풋을 넣어주고 출력을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드에서 실험하던 것하고는 새삼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각각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각각 손으로 넣어줘도 돼요.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각 입력과 출력에 여기 있는 스위치들에 대한 넷리스트 정보들이 컴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미 담겨져 있는 거야.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컴파일 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내가 불러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불러주는 방법이 이 시뮬레이션 파일에서 우측 버튼을 갖다 누릅니다. 눌러보면 인서트 노드 또는 버스나 아니면은 입력 노드에 대해서 내가 찾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컴파일 되어 있는 데서 찾아주세요 하면은 여기다가 노드 파인딩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드 파인딩을 해보자. 이거를 이름을 넣어줘도 되지만 전체를 다 찾아주세요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다 찾아주세요,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하면 리스트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리스트 인풋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도 되지만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쪽에 우측, 좌측에 있는 것을 우측으로 쏟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인풋 1, 2, 아웃풋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OK를 하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형태의 파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일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봅시다. 0 피코에서부터 어떻게 되죠? 80나노, 160, 240 쪽에서 960 여기 하면 약 1000나노, 즉 1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돼 있겠죠. 그죠? 1 마이크로 세컨드, 1000나노 세컨드를 내가 신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돼? 네 가지 경우만 있으면 되겠지. 어떻게? 인풋이 00, 01, 10, 11일 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00,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1,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1, 그 다음에 여기를 00, 그 다음에 여기는 01, 뭐 01, 여기는 1을 주세요 해서 여기는 1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덜 줬네? 또 땡겨줘야 돼. 뭐 피곤해, 그치? 여기다가 1을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줘야 되죠. 그 다음에 01, 여기 또 10, 그럼 12를 또 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신호 전체를 선택을 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C라는 게 있습니다. 클락 신호를 주는 게 클락 신호를 주는데 스타트, 처음에 스타트하는 부분은 0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이너리 값으로 보는 거죠. 한 비트니까 0101 또는 바이너리가 있고 버스인 경우에는 여기 옥탈, 헥사데시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버스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바이너리로 한 비트니까 스타트는 0으로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클락처럼 10나노세컨드마다 0에서 1, 0, 1을 반복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나노가 아니고 나는 10나노 너무 짧으니까 대충 20나노 정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20나노세컨드 정도 해서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20나노세컨드마다 어떻게 돼요? 0과 1을 반복하는 클락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KN2 인풋 두 번에
마찬가지로 클락 형태로 반복을 해줘라. 어떻게 해주느냐? 스타트는 0으로부터 줘라. 이번에 스타트를 0으로부터 주고 20이 아니고 어떻게 주게 되겠죠? 만약에 40으로 주게 되면 40으로 주게 되면 OK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0, 1, 0, 1을 반복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들이 바라보면 00, 01, 00, 01, 10, 11 이렇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바라보는 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야 00, 01, 10, 11 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00, 01. 그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풋 1을 클락을 주는 것을 더 프리퀀시를 낮게 줘야겠구나. 이것처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 1을 클락을 OK 이렇게 줬어요. KN2 더 짧게 줘보자. 클락 형태에서 여기는 20나노로 줘보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00, 01, 10, 11 이렇게 주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주지 않고 스타트를 1부터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클락을 주고 여기 스타트 값이 밸류가 1부터 시작을 할 경우는 다음처럼 바뀌게 되겠죠. 스타트를 1부터 주고 20나노세컨드마다 바뀌어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락 인풋 스티뮬러스로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80나노세컨드로 한번 줘봅시다. 이렇게 주면 길게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풋을 줬을 때 실제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원위치로 돌리겠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 친구는 클락 프리퀀시가 늦어야 되겠죠. 20이 아니고 40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논리 동작 자체는 어떻게 돼? 베타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영역이 되겠지? 요 영역이 되겠네요. 그죠? 요 영역일 때 출력 아웃풋이 어떻게 돼? 참이다. 그 다음에 동치가 되면 여기는 0이 되겠죠. 서로 상호 배치되는 베타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할 때 1이 되는 형태가 논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스티뮬러스를 다 줬다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세이브 에즈를 하는 게 좋겠죠. 왜? 내가 설계한 이름이 뭐죠? KEX1이었단 말이야. KEX1이니까 example 실험한 것에 대해서 KEX1에 대해서 뭐를 한다? 내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 했죠? VWF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해봅시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들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방금 KEX1 VWF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한 내용, 그 다음에 입력 시뮬레이션 파일, 스티뮬러스 파일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보드에서 실험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여러 가지 형태, 복잡한 논리들을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 나와 있지 않은 언노운 상태로 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 내가 예상하는 부분을 알고서 실험을 해야 돼. 결과치에 대한 예상을 하지도 않고 실험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돌아가라 할 때 여기 보면 펑션 시뮬레이션이 있고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앞에도 몇 번 설명을 했지만 펑션 시뮬레이션은 각 기능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논리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타이밍 시뮬레이션은 이 자체 내에는 뭐가 있냐면 수많은 스위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스위치가 온, 오프 반복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동작에 대한 딜레이 타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된 지연 시간을 고려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타이밍 시뮬레이션이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아까 패밀리 4 계열을 설정해 줬고, 한 개 스위치가 대충 한 8나노 정도 세컨드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값이 나오는 게 입력이 다 들어가고 8나노 정도 약 딜레이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펑션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시뮬레이션을 런을 시키게 되면 보는 것처럼 러닝이 되고 있죠. 근데 모델 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얘들이 아마 커터스 툴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라보자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잘 나왔구나. 어떻게 된다? 내가 입력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상호 서로 다른 순간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 구간에 걸쳐서 이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이다. 그 다음에 서로 동치인 경우 조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반복을 하니까 실제 여러분들 요 모든 케이스 네 가지에 대해서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나눠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논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스테이트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뮬레이션 할 때 1 마이크로 세컨드, 1000 나노 세컨드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잘 봐요. 자, 파일에 가보면, 에디터에 가보면 여기에 end time이라는 게 있어요. set end time. 지금 상태는 1 마이크로 세컨드에 대해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길게 2 마이크로까지 해보겠다 하면 2 마이크로에서 OK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크로까지만 내가 입력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1000 나노 세컨드에 대해서는 비어있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어떻게 준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 40 나노 세컨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값에서 OK를 하면 뒷부분이 신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0 나노 세컨드로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클락 패턴으로 주니까 40 나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그를 20 나노로 바꿔주고 오케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뒷부분도 다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거를 더 크게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는 뭐 80 나노 세컨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결과값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해보려면 파일에 가서 여기다 Save As 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KEX1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이름하고 똑같은 거야. 설계한 이름하고 항상 같아야 되느냐? 그런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거를 테스트 해보겠다. 테스트 1 버전으로 VWF 벡터 웨이브폼 파일을 저장하는 거야. 저장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펑션 시뮬레이션. 이번엔 타이밍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딜레이를 포함한 스위칭 딜레이를 포함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뭐가 있을까요? 딜레이가 생기는 거야. 즉 어떤 말이냐? 여기에 베타적인 논리를 형성됐을 때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데이터 값이 그냥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베타적인 상황이 생기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얼마, 여기 지금 타이밍이 얼마로 되어 있죠? 여기가 바뀌는 포인트 타이밍을 바라보면 약 360 나노세컨드예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딱 읽어보면 367 나노죠. 그죠? 즉 얼마다? 아까 우리 디바이스 세팅한 것처럼 360에서 366, 7 나노 내니까 약 8 나노세컨드 정도. 스위치 하나, 즉 디바이스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결정해 주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딜레이가 나타나죠.
여기는 다 동치가 됐는데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위칭 타임, 딜레이예요. 이게 TF, falling time, 이거를 rising time, 딜레이가 생기고 시스템 퍼포먼스에 전체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럼 시뮬레이션을 할 때 펑션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펑션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뭐가 다른지 한번 바라보죠. 출력 신호가 나타나죠. 자, 이거는 타이밍 시뮬레이션이고 이거는 펑션 시뮬레이션이야. 어떻게 다르죠? 이 자체 타이밍 시뮬레이션 한 데서는 딜레이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확대를 시켜봅시다. 확대를 시켜보면 베타적인 논리 상태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딜레이가 없어. 그냥 바로 나오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고 바로 떨어지니까 이상적인 형태로 스위칭 타임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약 8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생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해볼 때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게 뭐냐면 스티뮬러스를 주고 WVF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 폴더 안에서 어떤 형태의 생성되는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시뮬레이션을 두 번 해봤지, 그지? KEX1 example 여기 실험 1번 그 다음에 테스트 1 이거는 어떻게 돼 있죠?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펑션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여러분들 파일 네임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줘도 되는데 가능한 한 설계한 블록 네임에 대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좋죠. 단 여기에서는 뭐다? 내가 KEX1이라고 한 것을 탑 블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트레이닝 2020 넘버 2에서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한 내용들을 장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테스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VHDL인 경우는 소스 코드 파일을 작성을 해주죠.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주고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 즉 이게 이제 엘트라나 IEE에서 정해주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엔티티 입력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이건 VHDL이에요. 여러분 스키매틱 베이스니까 여기 AND A와 B를 해서 출력으로 보여라.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 하나의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텍스트 베이스든 스키매틱 베이스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로운 new 파일을 클릭을 했죠.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을 열고 블록 다이어그램 스키매틱 즉 여러분들이 BDF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new란 파일을 열었어요. 열고 그 다음에 스키매틱을 형성시키고 아까 와이어 설계하는 방법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8버전 커터스 8버전 내라 좀 메뉴판이 좀 다른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DF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텍스트 베이스나 스키매틱 베이스로 해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고 이 자체가 이제 전체 QPF 파일, 프로젝트 파일 형성을 시키고 이 자체를 가지고 실제 이제 뭐 디바이스를 세팅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디바이스라든가 여기서 세팅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주고 그럼 딜레이가 생기겠죠. 타이밍 시뮬레이션 하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실제 이제 그 사용하는 뭐 글로벌 클럭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핀에 대해서 내가 어디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핀 어사인먼트까지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핀 어사인먼트를 시키면 스위치들이 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PNR이라고 한답니다. PNR, Place and Route, PNR 이렇게 약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시뮬레이션까지 하면 펑션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타이밍 시뮬레이션까지 실행이 되는 거야. 신시사이즈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컨트롤 K 하면 신시사이즈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컨트롤 K 하면은 체크를 하고 신시사이즈 해서 전체적인 컴파일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파일하는 단계, 아까 프로세스에서 스타트 또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이 잘 되면 노에라 노 워닝 또는 워닝 있어도 여러분이 관계없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여기 보면 탑 메뉴에 넷리스트, 아까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거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 내가 만든 심볼이 스위치 단위로 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넷리스트 형태로 다 바뀐다 했었어요. 그 넷리스트 정보들이 실제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자, 실제 툴에 가서 스키매틱 베이스를 올려보죠. 스키매틱 베이스에서 실제 설계한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이번에 설계한 건 뭐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별게 없을 거예요. 어디에 툴에 가서 툴에 넷리스트를 가라 그랬죠. 툴에 가서 넷리스트 뷰어에 가면 RTL 뷰어라는 게 있죠. RTL 뷰어.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 머신 뷰어가 있는데 RTL은 레지스터 트랜시스터 레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이제 그 전체 클락 단위에서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트 머신은 그 순차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RTL 뷰어를 봅시다. 툴에서 넷리스트 뷰어를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컴퓨터는 지금처럼 인풋, 아웃풋, 이렇게 인스턴스는 익스클루시브 뭐 하나 스위치를 사용했어. 이렇게 해서 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풀어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는 논리로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방금 그래서 RTL 레벨에서 넷리스트 정보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안에 스테이트 머신 뷰어도 마찬가지 툴스 넷리스트 뷰 밑에 스테이트 머신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합 논리 회로 이어서 하게 될 순차 논리 회로에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타이밍 시뮬레이션 PNR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벡터 웨이브폼 파일이 생성된다. 우리 이미 다 해봤죠. 네,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웨이브폼 파일에 대한 여러분의 노드 인서트를 하는 거를 지켜봤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을 선택을 하고 인풋 노드를 주고 정리를 하면 인풋과 출력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다 우측 바로 넘기면 여기 나타나게 돼요. 그 부분을 주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논리 부분이 예측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돌아가게 되면 8버전이라서 좀 달라게 보이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기죠? 분명히 아주 단순한 엔드 회로인데 어떻게 돼요? 11이면 어떻게 돼? 여기서 1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 걸쳐서 나오죠. 왜 그렇다 그랬지 아까? 이게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뭐야? 원치 않는 뭐가 있어요? 뾰족뾰족한 신호들이 있지. 이 글리치라고 그래요. 다 노이즈입니다.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글리치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비네이션 로직을 하게 되면 이런 글리치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실제 인풋 A와 B가 신호들이 쭉 들어오면서 달리기를 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은
빠르게 누르는 거야. 어떤 분은 늦게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레이싱 프로그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신호들에 대한 레이싱, RACING, 달리기죠. 달리기 하다가 빡치게 하는 겁니다. 레이싱 프로그램. 이게 왜 생기냐면 요게 값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떨어지는 올라가기 일부 직전 떨어지는 그 순간에 서로 어떻게 돼요? 살짝 겹치는 순간에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 순간에서는 뭐가 냐면 레이싱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이쪽이 떨어지는 거죠. 이쪽이 한참 있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다. 여기도 글리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 글리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숙제로 남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답은 말이야, 클럭으로 랩치를 시켜주게 되면, 클럭으로 플립플럭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리타이밍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노이즈들은 필터링이 다 됩니다. 제거가 된다. 순차 논리회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타이밍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제공된 장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실습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었다 하면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이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이 잘 동작되는지를 보드에서가 아니고 컴퓨터 CAD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FPGA라는 것에다가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단순하죠. 여기 어사인먼트에 가서 핀을 어사인하고 디바이스를 어사인하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수행하게 될 거예요. 핀에 대한 어사인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툴스 프로그램에 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 버튼이 나타나요. 그때 뭐를 하냐면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러분들 컴파일하고 다 수행하게 되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파일이다 해서 POF라는 파일이 생성된단 말이야. 이 POF 파일을 가지고 여기 읽어드려서 스타트 하면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해준 디바이스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쭉 다 타고 내려가서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을 이렇게 설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코드 시뮬레이션 하는 걸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습 겸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과 그 다음에 설계 제공된 파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실습 시간에 좀 더 완벽하게 익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